여기 가사를 곱씹으면서 들으세요. 가사를 들어줄게. 쌤님 노래는 못해서 치어리딩 해주면 안 싫어. 미쳤어? 소녀시대 노래라서 그렇고. 응. 내가 국년대 아니에요? 응.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미쳤어? 싫어. 찍는 거 이쁘게. 응. 스테이플러 얘기하는 거지? 부수면은 네 돈으로 사게 할 거야? 그거 산지 이번 올해 산 거야. 아직 1년도 안 됐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싫어. 저 자꾸 얘 자꾸 나한테 이상한 걸 요구해. 이래서 음악 틀어주기가 싫어. 야, 노래 가사를 좀 곱씹으면서 들어라. 자꾸 쟤는 이거 들으면서 나한테 노래 시키지나 말고. 어? 미쳤어? 왜 저희 반 담임들도 노래 좀 불러달라니까 안 불러도 되는데. 목이 이래서 안 돼. 집에서 부르실 거잖아. 집에서 불렀다가 이렇게 됐어요, 목이. 그리고 소녀시대 느님의 이 청량한 목소리, 내 목소리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저희가 담임들한테 골든 불러달라 했다가 빵꾸 먹었어요. 그건 좀 바꿔 먹으면 하지. 야, 이 노래가 언제 나온 노래냐면 2009년에 나온 노래예요. 2009년인가 2010년. 이게 공부의 신이라는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꼴찌들의 서울대 보내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그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OST입니다. 이 노래는. 그래서 실제 그 드라마의 앞뒤를 보면은 이 노래가 흘러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가사들을 보면은 그 힘을 내봐 이미 이만큼 왔잖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이만큼 왔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의 결실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잘 봤든 못 봤든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좌절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그대로 끌고 밀고 나가세요. 다만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다면 이제 좀 하세요. 그래서 안 했다면은 지금 좀 하셔서 본인의 페이스대로 최대한 영역을 끌어올리세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지? 이 드라마가 너네 안 봤겠지만 왜냐면 니네 저 드라마가 나올 때는 3살이었기 때문에 절대 볼 일이 없었겠지만 저 드라마 내용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더 가기 빼기도 못하는 그러니까 알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학업을 완전히 뒷전에 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교 1등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물론 얘네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극한의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극한의 연습들은 어느 정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극한의 연습을 이제 꽃피울 때다 라는 얘기들을 내가 꼭 해주면서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
점수 결정의 마지막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은 시기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페이스대로. 다음 주부터는요, 처음부터 다시 복습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교재가 지금 현재 출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일부러 9월 것까지 보고 6, 9월을 같이 반영한 파이널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출간을 좀 늦춰놨는데 이제 9월 모의평가까지 받고 내가 어느 정도 분석까지 끝냈으니까 이게 이제 교재를 마무리 편집을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그 6월, 9월의 경향을 100% 반영한 문제지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은 그냥 개인적으로 나의 또 생각이자면 9월에 가깝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9월에 가깝게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9월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이 9월은 약간 특징이 좀 있는데 약간 어려운 문제가 딱 5문제밖에 없어요. 나머지 25문제는 너네들이 다 해볼만 합니다. 근데 그 25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내가 뒤에 총평해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세요. 자, 가볍게 총평부터 시작합시다. 해설부터 하기 전에.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등급컷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과 통계 기준은 86.1등급이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내 생각에 지금 이제 만점 표준 점수는 내가 일부러 안 바꾼 것 같은데 146점이 아니라 150 몇 점으로 잡힐 예정이에요.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만점 표점 150 몇 점으로 잡힐 예정이다. 그것까지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은 곧 조금 어려웠던 시험은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려웠던 시험이 맞는데 킬러가 많아서 어려웠냐?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등급 기준으로 오늘 기준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등급컷이니까 EBS에서는 이걸로 확정을 했으니까 거의 이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BS가 그나마 제일 표본이 많기 때문에 등급컷이 가장 가깝게 나와요. 그것도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원별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의 11문제, 수학 2 11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특이한 건 지수와 로그에서 2점과 3점짜리들을 하나하나씩 내면서 지수 하나, 로그 하나를 냈어요. 그리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로 2문제를 내면서 이번에 좀 특이점을 가져야 되는 건 처음으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이 빠진 그냥 함수 그래프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22번이었고 하나가 12번인가 그럴 겁니다. 그 12번이랑 22번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2문제가 하나씩 나왔고 삼각함수는 이제 뜻과 성질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특이한 거는 삼각함수 그래프가 조금 빡세게 나왔다는 점.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은 해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게 1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얘네들은 이번에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왔죠. 그나마 접근하기는 조금 수월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영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영역에서는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아서 답을 찾아내는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은 3번으로 시그마의 성질 쓰는 거, 그게 객관식 한 문제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납적 정의도 한 문제가 나왔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총 이렇게 여러 문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수학2입니다. 수학2는 이번에 가장 특이한 건 연속이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속 문제는 없어요, 이번에 보면은. 그래서 함수의 연속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수능은 무조건 연속은 한 문제 나올 것이다. 그건 좀 예측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점은 극한에서 2문제를 냈습니다. 함수의 극한이 2문제밖에 없는데 극한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곧 이번에 극한이 좀 빡셌다는 소리기도 하고요. 극한이 빡셌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요. 결국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좀 판단을 해보고 싶었던, 그리고 걔네들의 성립 조건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여러 케이스로 나누어서 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것, 그게 이번 극한에서의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함수 문제가 고배비문법 하나, 그 다음에 정의 쓰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2문제가 나왔고 오랜만에 나왔죠? 접선의 방정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접선의 방정식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가 3점짜리 단독으로 한 문제 나왔고요. 적분해서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한 문제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이냐? 너네 이런 게 있었어요? 라는 표정인데 이게 21번이에요. 21번이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을 좀 이용해야 돼. 특히 부등식의 영역. 그래서 부등식의 부분을 이용해서 풀었어야 아마 답이 좀 수월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특이한 점은 적분이 2개가 나왔어요. 그것도 부정적분만 2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4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3점짜리인데 나오는 게 나왔고 4점짜리가 9번으로 특이하게 좀 한 문제가 더 추가돼서 나왔죠.
그리고 정적분 문제 이게 15번이었고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미치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총 5, 1 이렇게 해가지고 총 우리는 1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단원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어디서 제일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 거냐면 미분. 볼륨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량 또한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수능은 미분을 잡는 자가 아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됐습니까? 왜 미분과 적분 합쳐도 벌써 9문제야. 그렇죠? 배점도 세. 그러니까 극한 아무리 잘해봤자 만들 수 있는 점수는 7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에 조금 더 많이 수학 2는 신경을 써야 된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면서 다음 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22문제가 나왔죠. 그럼 단원별 오답률 탑5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거를 보여주자면 당연히 5위는 이거 의외로 많이 틀렸대. 속도, 가속도, 위치거리 문제. 이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50.51% 절반은 틀렸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답률 5위였고요. 오답률 3위는 13번 함수의 극한 문제입니다. 케이스 나누어가지고 극한의 성립 조건들을 모두 다 따졌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당연히 하나만 풀고 하나는 못하니까 당연히 틀렸던 그런 문제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위로는요. 15번 정적분 문제가 3위가 되었고요. 2위부터는 오답률이 높아요. 22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답을 찾는 문제 오답률 92%고요. 그 다음 마지막 대망의 1위는 21번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94.3%로 가장 오답률이 높았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의 오답률이 있는데 그 5개의 오답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 내가 해줄 거는 적어도 얘네 둘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률 1위, 2위, 3위는 나중에 파이널 때 만나는 걸로 하시고 얘네들까지는 내가 오늘 해드린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답률 5위랑 4위는 의외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답률 5위랑 4위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로 해준다. 여기까지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6월에 비해서 난이도가 분명히 높았죠. 그건 인정합니다.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난이도를 좀 높였냐가 궁금할 텐데 난이도 높인 기준은 딱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킬러 문제 낸 게 아니야. 너네가 이 개념을 배웠잖아. 그럼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습했는지를 평가한 게 이번 9월 모의평가의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게 수능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냐면 문제 2번 퀄리티 되게 좋아요. 문제 2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 2번의 퀄리티가 진짜 압도적으로 좋은데 약간 내신에서 좀 활용하고 싶은 문제도 되게 많고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뭐냐면 니네가 그동안 문제만 드립다 많이 풀었다. 그럼 절대 고득점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학습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개념에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그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연결을 짓는 자만이 아마 이번에 고득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개념의 학습 정도가 결국은 점수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주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점 3점들은요 그냥 교과 개념 명확하게 이해하는 문제 늘 나오던 것들이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이제 응용을 하자면 개념들을 활용해가지고 상황을 조금 변형을 줬을 때 그 변형이 된 그 조건에서 그 상황에서 답을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끄집어내서 도출할 수 있었는가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2점 3점들은요. 그 다음에 4점짜리들은요 그냥 요 세 가지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해야 되는 거는 뭐 항상 그랬던 거. 근데 계산량이 6월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4점짜리들 문제는요. 한 문제를 푸는데 9번 제외하고는 계산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4쪽, 5쪽에 있는 문제들은 진짜 계산량이 많습니다. 특히 12번, 13번, 14번은 계산량이 좀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알아도 뭐가 지금 현재 굉장히 쪼달렸을 거냐면 시간. 왜냐하면은 계산 뭐 하나 잘못하면은 답이 산으로 가버려. 그럼 답이 이상한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당황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풀어야 되는데 계산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풀기가 당황스러운
그런 당황스러움의 연속이 이번 4점짜리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4쪽과 5쪽, 8쪽에 있는 문제들은요, 다 케이스 분류입니다. 케이스를 나누어서 풀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답을 다 일일이 나눴어야 4점짜리들 문제를 정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지금 현재 12번, 13번, 14번, 그 다음에 15번, 21번, 22번이 그렇습니다. 됐니? 이 6문제가 그래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러니까 이 6문제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4점짜리들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그 4점짜리들을 풀 때 요런 트렌드가 이번에 6월에 비해서 9월에서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 말은 곧 니네 수능도 아마 이럴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도 아마 이럴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수능도 이럴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그래서 6월과 동일하게 기억, 니은, 디귿, 문항과 빈칸 문제 부활했지? 그럼 얘기할까? 무조건 나온다 이거 2개 이제. 수능에서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나오고 이거 빈칸 문제 무조건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해줄게. 내가 다음 페이지에서 어디서 나올지도 내가 예측해드리겠습니다. 왜? 6월, 9월의 특징이 있어요. 그 둘을 보고 내가 솔직히 여기서 나오겠네? 싶은 거 있거든? 그거 내가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알겠지? 그것만 얘기해줄게요. 미리 이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잘 봐. 잘 들어. 잘 들어. 야, 잘 들어 지금. 내가 지금부터 교수님 머리에 올라가 볼게. 뭘 깔리겠다 야. 응? 내가 교수님이 되어볼게. 출제진이 되어볼게. 이번 6월과 9월은 시험 문제 출제 요소가 번호별로 88%가 일치합니다.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수능도 그 요소가 거의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4점짜리 몇 개까지 다 맞출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음 주부터 주는 모든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그것만 잘 학습해도 수학 점수 험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것만 집중적으로 학습해도 수학 점수 험악하게 안 나오니까 이번 6월, 9월 특징이 그랬거든? 그럼 수능도 그렇게 내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연결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같이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1번 여러 문제들을 연습하면서 모든 경우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점과 3점은 그냥 다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48점 최소한 확보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쉬운 4점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들이 있을 건데 4점짜리들에 적어도 9번과 10번과 11번, 12번 이 정도까지는 맞추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주관식으로 따지면 20번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까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잘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점, 3점 문항들은요. 나오던 게 항상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좀 푸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출문제집 있잖아. 우리 풀수록. 그걸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처음부터 다시 나갈 건데 나간 범위에 대해서 풀수록이 안 돼 있다. 그럼 그것도 좀 푸세요. 알겠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충분히 고민하고 푸세요. 제발. 그래서 4점짜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식을 도출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셔야 됩니다. 특히 케이스 나누는 것들. 거기에 조금 더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올해 특징인데 EBS 연계교재의 연계체감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서 약간 좀 나 여기서 봤던 문제들인데 싶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에 진행되는 그 교재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일부 문제들도 같이 넣어 놓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것도 같이 넣어줄 테니까 그것도 보고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잘 봐야 돼. 잘 봐. 수능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무조건 어디서 나올 거냐? 기억, 니은, 디귿은 무조건 속도, 가속도, 거리로 연계될 겁니다. 왜? 6월도 그랬어요. 2번도 그래. 그럼 수능도 똑같이? 이건 알겠지. 됐니? 6월, 9월 했어. 근데 6월 때도 그렇고 9월 때도 그렇고 오답률 뒤지게 높거든? 그러면은 출제진이 저거 안 내겠냐? 나 같으면 내. 변별력도 알아서 갈려지는데. 그래서 나는 수능에도 저거는 똑같이 낼 거라고 봐요. 그리고 빈칸은 6월과 9월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빈칸 문제는 수학 2에서 나오지 않아요. 수학 1에서 나와요.
6월에서는 수열로 연결돼서 나왔고 이번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해서 나왔어. 나는 개인적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조금 더 무게를 좀 싣는 쪽이긴 한데 6월 때처럼 다시 수열로 부활할 수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어쨌든 나오긴 할 거야. 근데 무조건 수학일 쪽으로 나올 거니까 수학 2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속도, 가속도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거 빼고는 다 버려도 돼. 속도, 가속도 빼고는 다 버려도 돼. 기억, 니은, 디귿은. 알겠지? 그런 다음에 빈칸 문제는요. 수학일에 있는 삼각함수에 있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부분과 그 다음에 수열 부분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수학적 기납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실제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은 또 빠졌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그리고 번호도 예측해줄까? 번호도 예측해줄까? 얘 무조건 몇 번이냐? 11번이야. 얘 무조건 몇 번이야? 20번이야. 왜? 6월 9월다? 얘 11번에서 나왔고 얘 20번에서 나왔어요. 됐니? 그러니까 수능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같이 알고 있으시면 돼요. 수능은요 의외로 이렇게 사전에 예고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고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만 충분히 잡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시험지 피시고 이제 시험지 해설 들어가는데 이쪽은 내가 얘기했지. 안 한다고. 이쪽은 안 합니다. 이쪽 따위를 내가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나는 대놓고 무시합니다. 지금 9월은 그래도 돼. 더하기 빼기를 잘못했다? 혼나야지 그거는. 그치? 누나 그치? 어? 더하기 빼기를 잘못해서 특히 4번을 틀려? 그건 혼나야지. 그치 주은아? 4번 틀린 거 혼나야 되지. 딴 건 몰라도 4번 아니잖아. 그치? 빨리 얘기해. 4번 틀린 거 혼나야 된다 안 혼나야 된다? 실수한 거겠. 실수했대. 더하기 잘못했대. 더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수한 거겠. 실수했대. 그러니까 저거 잘못했대. 저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맨날 저거 실수하지. 야, 쟤 또 뭐 그럴 수 있죠 이러고 있어. 열받게. 6월달에는 3번 더하기 실수함. 저랬대. 야, 그럼 저 정도면은 초등학교 1학년 덧셈 뺄셈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5번까지는 그냥 건너뛰고 6번 가겠습니다. 5번까지는 해줄 가치가 없더만. 고비 미음법까지는 해줄 가치가 없고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이거 그냥 각변환이죠. 우리 알고 있는 각변환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그래서. 맞지? 다만 여기 지금 이제 보니까 여기 있는 제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파이는 내가 지금 이제 각변환을 여기는 한 번을 해줘야 돼 아니면 두 번을 해줘야 돼? 얘는 한 번 해야 돼 두 번 해야 돼 각변환을? 얘는 두 번 해야 되는 거야. 왜? 얘 지금 이제 우리 각변환하고 싶으면 파이가 무조건 기준각이 앞으로 나오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코사인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들 그냥 단순하게 자리 바꾸면 얘가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세타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되게 꼴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코사인으로 잡아줬을 때 그럼 나는 얘네들을 일단 누구를 앞으로 끄집어내올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끄집어내올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끄집어내와서 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면은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저기 있는 밖에 마이너스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를 처리한다. 그럼 얘가 현재 상사분면 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럼 코사인의 사사분면은 플러스가 나와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코사인의 사사분면은 플러스 나와? 아니면 마이너스 나와? 플러스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바꾸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냐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그대로 나오는 코사인에 난 여기 있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지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보고 얘가 현재 딱 봤을 때 얘가 현재 몇 사분면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 여기 있는 얘 파이 기준이죠. 파이 기준. 그럼 여기 파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빼니까 얘는 몇 사분면으로 가? 2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으로 가게 되겠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2사분면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파이 180도 기준이므로 결국 코사인은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가 그대로 나오기는 하는데 2사분면으로 가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안 붙어? 그거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결국 나는 여기는 5분의 3이라고 하니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걸 확인해 줄 수는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준 거를 기준으로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여기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저기 있는 탄젠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탄젠트 세타 또한 만약에 음수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럼 코사인과 탄젠트가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코사인과 탄젠트가 음수라는 얘기는 누구는 플러스라는 소리지? 코사인과 탄젠트가 마이너스다. 그럼 누구는 플러스다.
그치? 사인은 플러스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바로 연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여기 있는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라는 거를 찾아줄 수 있어야 돼. 그치? 얘가 그래서 2사분면 각이라는 것도 당연히 확인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차피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값을 가지고 나는 삼각비를 만들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이렇게 삼각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얘가 5고 여기가 3이니까 그럼 여기 높이가 4라는 것도 당연히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높이가 4라는 거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사인 세타 구하면 답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나오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사인 세타 찾아봐. 그럼 얘 정답은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사인 세타는 몇 분의 몇? 얘 사인 세타 이거에서 구하면 되잖아. 정답 몇 분의 몇이야? 그래 5분의 4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치 정답 5번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 가지고 장난치는 거였지. 각변환도 좀 해줘야 되겠지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부호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조심했으면은 아마 충분히 답을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는 문제이긴 합니다. 빡세 보이는데 생각보다 덜 빡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각변환 공식들은 외울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변환 공식 외울 거는 좀 외우시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준이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6번은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정리 다 했으면 바로 7번 들어가겠습니다. 오호! 이걸 틀렸다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걸 틀린 사람이 있다고? 이걸 틀린 사람이 있다고? 최현성 이거 맞았어? 틀렸어 이거? 이거 맞았어? 맞았어? 맞았고 너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이건 쉽죠? 왜? 대놓고 얘기해봐. 문제에서 뭘 구하래? A를 구하래요. 이러면 안 되지. 고3이 2쯤 되면 이런 거 아니지? A는 어차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해야 되는 건데 일단 누구를 먼저 찾으러 가야 되겠어? 그치? 동그라미 쳐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접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접선 어쩌고저쩌고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린 뭐부터 찾으러 가야 되겠냐면은 다 필요 없고 접선부터 찾으러 가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 1번. 그쵸? 여기까지는요.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1번 당연히 뭐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냐면 그 접선을 찾으러 가기는 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돼. 근데 접선은 접선인데 여기 있는 점을 줬죠. 3,0. 근데 그 3,0은 곡선 위에 있는 점입니까? 아니면 곡선 밖에 있는 점입니까? 곡선 위에 있는 점 3,0이지. 그러니까 뭐야? 나는 그냥 여기 있는 3,0에서 나는 여기에서 접선을 구하면 돼. 그러면 나는 현재 접선 또한 어차피 직선이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주는 게 1번이 돼야 되겠고 뭐부터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접선 또한 직선이잖아. 그럼 직선이면 뭐부터 찾아줘야 된다 그랬죠? 방정식? 기울기 먼저 찾아야지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겠고 그 기울기 자체가 미분계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를 내가 fx라고 합시다. 그때 나는 그 fx를 미분한 f'x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미분해서 만들어낸 나는 여기 있는 3x 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더하기 6이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 제 x 대신에 그래서 누구를 집어넣는 거냐면 3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제 그래서 9, 3, 27에다가 나는 그래서 30 빼시고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6을 한 그래서 여기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얘가 3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죠.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y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3x 더하기 k에 여기 얘 곡선이 있는 점 몇 컴마 몇을 대입해 주기만 하면 돼서요. 여기에 몇 컴마 몇 대입하시면 끝나요? 0,a? 아니지. 그 전에 3,0부터 집어넣어서 k부터 완성해야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3,0을 먼저 대입해서 k를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그래서 y가 0, 그 다음에 x가 3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9 더하기 k 그래서 따라서 k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것까지 나오냐면 k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나오게 되면은 게임 끝났죠 뭐.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그 곡선은 접선은 그래서 y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3x에서 그래서 누구를 빼준 것이 되냐면 9를 빼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접선이 점 몇 컴마 몇을 지난다고 하니까 이 접선이 현재 점 몇 컴마 몇을 지난대요? 그래 얘가 현재 5,a를 지난다고 하니까 5,a 대입하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답 찾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렇게 해서 답 찾으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A는 결국 3, 5, 15에서 나는 9 빼주면 되겠네. 빼.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6이네요. 정답해서 몇 번이에요? 그렇지. 정답해서 1번이다. 이렇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죠. 네,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갔던 그런 아주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준이 여기까지 됐어? 됐어? 여기까지 다 됐어요? 은성이 여기까지 문제 없어? 굿. 굿.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굿. 왜 갑자기 이걸로 내리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7번 여기까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다음 8번 들어가겠습니다. 에헤이, 이거를 보면은 약간 브레이크 이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이것만 인정해 주면 되지. 그래서 이거 8번은 어떤 거 하나만 인정해 주면 되니까 그것만 인정해서 푸세요. 지금부터 너네가 다 열받아 할 포인트 이렇게 풀었으면 맞는 거고 이렇게 안 풀었으면은 요런 아이디어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챙겨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럼 봐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니네에게 심어줄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그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를 하나만 얘기를 할게. 그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가 바로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칩시다.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칩시다. 잘 봐. 내가 만약에 니네한테 로그 2의 4라고 합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2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로그 100은 얼마예요? 이거 10이야? 로그 100 이거 얼마예요? 이거 똑같이 2지. 얘 위치 11 로그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도 2지. 봐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또 다른 거 로그 형철이의 형철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얼마야? 0? 이거 1이지. 밑과 진수가 같으면 무조건 1이지. 맞나 여기까지는요? 다시 로그 값은 무조건 뭐 나와? 얘네 셋을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로그는 하나의 수예요 아니면 문자예요? 하나의 숫자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수체계예요. 그러니까 로그는 하나의 숫자다요. 다시 얘기해보면 그러면 얘네 둘 다 보면 알겠지만 둘 다 로그 2의 A, 로그 2의 B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를 볼 때 잘 봐.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나는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식 로그 나는 여기 있는 루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가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루트 2는 2의 몇 분의 몇 제곱이니므로 얘 루트 2는 2의 몇 분의 몇 제곱이니? 2분의 1제곱이면 여기 있는 지수는 밖으로 나갈 때 얘가 어차피 분모 자리로 해서 나가죠. 그러니까 얘는 역수로 인해서 여기 있는 요 전체가 로그 2의 A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가능하지? 그때 여기 앞에 숫자 2분의 1이 나오면 됩니까? 아니면 2가 나오면 됩니까?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2요. 얘가 밑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분모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분모에 있는 거니까 얘는 번부수 처리해줘야 돼. 그러니까 2 로그 2의 A가 되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로그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있으면 N분의 N의 로그 A, B로 바꿀 수 있다. 성주에 배웠지? 맞지? 여기까지는요? 밑에서 나온 진수들은 무조건 분모로 가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분모로 가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역수 처리가 돼. 준이 여기까지 됐어? 저 까먹었다. 쟤 이거 까먹었다. 너 이거 까먹었지? 솔직히 얘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 근데 왜 이거 이제 엥? 이 표정이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봐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얘가 결국 봐봐. 여기 있는 왼쪽 게 2 로그 2의 A거든요. 그러니까 2 로그 2의 A에다가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로그 2의 B를 더하는 거야. 그럼 얘들을 더한 게 지금 이제 얼마나 그랬냐면 2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뭐.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나는 여기도 봤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2의 A에다가 나는 여기 있는 제 플러스 로그 2의 그럼 나는 B제곱이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B제곱 또한 바꿔도 돼? 아니면 안 돼요? 여도 또한 바꿔도 돼? 안 돼?
얘 되지? 그럼 얘가 현재 몇 로그 몇이 돼? 그치? 얘는 2 로그 A 결국 2에 얼마가 되냐면 B가 돼버리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 얘가 그래서 여기 있었던 제 로그 2의 A에다가 결국 나는 저기 있는 제가 그래서 우리는 2 로그 A 결국 우리는 2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더한 게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면 얘 얼마래? 얘네들 더한 건 얼마래? 그래 얘네들을 더한 건 7이래. 야 잘 봐. 그럼 얘네 둘을 비교를 해봤더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얘네 둘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실제로. 그럼 얘네들만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더니 얘가 지금 이제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가 계속 반복해 아니면 반복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봤더니 여기는 로그 2의 A, 로그 2의 B 그 다음에 여기도 로그 2의 A 그 다음에 로그 2의 B가 반복한단 말이야. 그럼 로그는 어차피 하나의 숫자라 그랬지. 그쵸?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딱 보는 순간 if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로그 2의 A를 내가 X로 바꾸고 로그 2의 B를 Y로 바꿔버리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숫자를 조금 조정을 해보게 되면 그럼 얘네 자체가 새로운 식이 나올 거야 아니면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새로운 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문자 X의 Y에 대해서 새로 정리되어 있는 식이 나올 수밖에 없대. 이게 여기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그래서 2X 더하기 Y가 2다. 얘도 해보면 그래서 X 더하기 2Y가 얘는 그래서 7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돼. 야 그럼 이게 무슨 방정식이야? 이렇게 둘이 돼 있었을 때 얘네들을 같이 만족해야 된대. 그럼 이거 뭐 하면 돼요? 이거 그냥 두 개 뭐 하면 돼? 그래. 그래서 얘네 연립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x 더하기 y는 2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2y는 7이다. 얘네 그래서 연립하시면 답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연립하면 x, y가 뭔지 나오거든. 거기에서 답을 구하는 거야.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따라서 얘네들을 잡아주게 되면 결국 우리는 위에다가 2를 곱할게요. 난 여기 있는 4x 더하기 2y가 그래 난 여기 있는 4라는 거. 그 다음에 나는 x 더하기 2y가 그래서 7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2를 나는 지금부터 뺄게요. 그래 나는 여기 빼면서 만들어낸 나는 여기 있는 3x가 얘 빼면 마이너스 3이 된. 그러니까 x였던 결국 봐봐. 로그 2의 a가 결국 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a 값 찾아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말은 곧 a는 2의 몇 분의 몇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2의 몇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a는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a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응, 얘가 그래서 2분의 1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밑에 거에다 집어넣으면 y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저기 밑에 거에다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나는 여기는 1 더하기 2y가 그래서 7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2y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넘어가니까 8이지. 그치? 그러면은 y는 그래서 y는 결국 나는 저기 있었던 제 로그 2의 b는 결국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얘가 그래서 4가 되는 걸 확인해 줘야 돼. 그럼 이걸 이용해서 b를 바로 역추론하시면 되겠죠. 그럼 b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8이야? 그래 2의 4제곱이잖아. 얼마야 그러니까? 그래 2의 4제곱은 16이잖아. 그래서 b가 16이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럼 a랑 b를 곱하라는 게 정답이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는 a 곱하기 b 하면 그래 나는 여기는 2분의 1과 16 곱하시면 됩니다.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정답은 그래서 8이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렇게 푸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면은 훨씬 더 계산하기 수월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은 계산하기 훨씬 더 수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아이디어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괜찮나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 다 됐으면 6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주관식 문제까지 보고 3점짜리도 빨리 보고 오십시다. 알겠죠? 자, 6쪽으로 가봅시다. 6쪽. 16번. 해줄 가치가 있는 애다 아니면 없는 애다? 없어요. 1, 2, 3 노가다 띄시면 나와요. 16번 해줄 가치가 없어요. 17번 보겠습니다. 알겠지? 17번 보겠습니다. 17번 틀린 사람 손! 없죠? 이제 이딴 거 안 틀리지? 넘어가? 솔직히 넘어가도 되지. 근데 가볍게 개념만 복습하는 의미로다가 봅시다. 왜? 이걸 알고 있어야 9번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니? 9번은 이걸로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17번 보십시오. 17번. 자, 다함수 fx에 대해서 나는 f'x를 줬고 fx 찾으라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그럼 fx 찾으려면 저거 당연히 적분해야 됩니까? 아니면 적분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겠지. 그럼 이거 적분하러 가야 되는데 잘 봐. 우리 함수식 찾을 거야? 아니면 함수값 찾을 거야? 함수값은 최종 결과인데 얘가 적분 구간에 따른 넓이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함수식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봐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f'x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나는 여기는 fx를 만들어놔야 그래야 우리는 f의 2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괜찮아요?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해서 여기 봐봐. 그러니까 도함수를 가지고 fx 찾으려면 이때 쓰는 게 부정적분이라고 정적분이라고 이렇게 할 때가 부정적분, 식을 찾을 때가 부정적분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부정적분을 쓰는 거야. 늘 나왔던 친구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fx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그냥 적분만 해주면 돼. 이게 끝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음 적분하라니까 그냥 적분하세요. 그럼 적분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항상 나를 잊지 말아요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누구야? 예, 그쵸? 그쵸? 임영웅의 그 노래가 있는데 음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잊지 말아요 뭐 이건데 몰라. 임영웅의 노래 있어요. 왜? 노래 해달라며. 해줬는데 왜? 나름 노래 잘해요. 나름 노래 잘해요. 나름 노래 못하지 않아요. 그치 현민아? 응? 나 나름 잘해. 목이 이래서 이렇지. 나 나름 노래 좀 해요. 골든이 뭔지 몰라. 그거 소다팝만 알아. 난 내게 소다팝. 나나나나나나. 나는 소다팝. 넌 내게 소다팝. 빠빵. 빠빵. 빠빠. 돼. 소다팝만 알아요. 헌터 와서 뭐 어쩌라고. 나 죽으라고? 싫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fx는 자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라는 요 친구가 나오게 되는데 적분상수 c를 찾으라니까 나는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적분상수 찾으려면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어주면 돼? 1.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f1 찾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c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 계산해주게 되면 그래서 내가 c 더하기 3이 되었고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다니까? 그치 얘가 6이라니까 그럼 적분상수 c의 값 나오네. 그래서 c의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하기 얼마? 그래 더하기 3.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얘네 종합했더니 fx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fx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나는 c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더하기 3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나는 이거를 통해서 f 얼마를 찾아달라는 게 우리 최종 정답이에요. 2. 그럼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 4, 2, 5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17이 되겠지? 그래 정답은 17.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니네 나이 마이너스 2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굳이 그렇게 팩트를 때립니까?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재밌잖아요? 죽을래? 야 띠동갑이야 얘네. 나랑 띠동갑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17번은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18번 가볼까요? 자 18번을 보고 1번항을 찾아가지고 답을 구하려고 했다. 손 괜찮아.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시간 좀 걸렸을걸?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시간 좀 걸렸을걸?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약간 좀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제 표정이 아니 진작에 알려줄 것이지 라는 표정인데 그래서 알려주려고 가져왔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려주려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같이 한번 볼 때
어쨌든 A, 3이 6이다. 그건 어차피 써야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 3이 6이다 라는 거는 써야 되는데 잘 봐. 약간 너네가 가져올 첫 번째 아이디어는 저기 두 번째 식 있죠. 어차피 A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잘 봐. 나는 여기는 이 A5에서 A4를 뺀 거야. 그럼 얘네들을 뺀 게 현재 15래요. 응? 야, 눈치 빠른 사람은요. 이거 잘 하면, 어떻게 잘 조작하면 공차와 나머지로 좀 만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안 들어? 들지. 왜? 이 A5라고 주어졌던 친구는 A5를 그냥 몇 번 더하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두 번. 그러니까 얘를 좀 풀었으면 A5 더하기 A5고 됐습니까 여기서? 그럼 여기서 그냥 누구 빼라는 소리냐면 그냥 A4 빼라는 소리잖아 이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딱 빼주다 보니까 봐봐. 그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 지금 네모친 거 봐봐. 제 5항에서 제 4항 빼보라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겠냐고. 이거 빼면 이게 무조건 나오냐고. 이게 공차 D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럼 뭐야? 얘 그냥 A5에다가 공차 더한 거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아이디어. 그쵸? 그러니까 A5만 알면 되겠다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5만 알면 되겠다.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 A5는 A3에다가 일정 숫자 공차만큼만 더해서 만들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여기 있는 A5 자체가 첫째 항에다가 4D 더한 건데 그럼 여기 있는 얘를 A3을 입장으로 봐봐. 그러니까 A3이니까 나는 A 더하기 2D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나는 여기에 몇 D만 더 더해주면 되냐면 2D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공차 구할 때만 썼던 식. 결국 A의 N 플러스 K에서 A, N을 빼면 결국 공차의 K배만 남게 된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다시 하면 여기는 A에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A의 N 플러스 K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항에다가 그 차이 나는 것만큼을 공차에서 곱한 것만큼 걔네들을 우리가 더해주기만 해도 어차피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굳이 첫째 항과 공차를 찾으려고 갈 필요는 없었다는 거야. 물론 그래도 돼. 물론 그래도 식을 정리하면 답은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같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시간 줄일 수 있는 키지 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A5라는 것을 나는 그래서 A3을 이용해서 풀면 그래서 나는 A3에다가 몇 D밖에 지나지 않냐면 얘네들의 간격에 공차 곱한 거. 그러니까 얘네들 간격이 얼마만큼 차이나? A5는 A3에다가 얼마만큼 차이나요? A5랑 A3은 얼마만큼 차이 나냐면 이만큼 차이 나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공차의 2배 한 거를 더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공차 D까지만 더 더해주면서 나오게 되는 최종 결과. 그러니까 A3은 6이었고 거기에 우리는 3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6 플러스 3D를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얘를 계산해 준 게 지금 이제 얼마라는 소리냐면 얘가 15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넘어갈 수 있죠. 그래 넘어가게 되면 그래 나는 여기 있는 공차의 3배가 그래 나는 15에서 6을 뺀 9가 된 거니까 그래서 공차 D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공차 D는 3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첫째 항을 찾아도 되겠지만 같은 아이디어로 보면 A11 또한 그렇게 바꿔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같은 아이디어로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A11 또한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A3을 기준으로 나는 몇 D 공차에 몇 배 해준 것만 곱해주면 되겠지.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간격이 얼마만큼 차이 나요? 11과 3은 얼마만큼 차이 나지 간격이? 7만큼 차이 나요? 11과 3인데 그러니까 얘가 8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공차의 8배 한 거를 더해주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A3이 6이니까 그럼 6에다가 우리는 공차가 3이니까 그래서 8, 3, 24 한 것만 더해주면 답 나오네. 그 정답 얼마야? 이거 하면 답 나오잖아.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그래 정답은 30 끝.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연립해서 첫째 항과 공차 다 찾아도 돼요. 이건 그래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알고 있으면 연습 조금만 하면 이런 것들은 보여요. 됐죠? 약간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풀이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만 내가 너네한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19번 보고 쉴게요. 야 이건 쉬워 어려워 19번은. 이거? 그래 할만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19번은 할만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제가 당연히 극대극소가 생겼다는 거야 아니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야. 생겼다라는 거에 일단 눈치를 채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시면 극대극소가 있다라는 점에 일단 주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fx를 가지고 극대극소 어쩌고저쩌고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쟤 미분해봐야 돼 아니면 미분해보지 말아야 돼?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쟤를 f'x로 미분을 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6x제곱 마이너스 6ax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가 0이 되는 그 순간을 찾아주는 거지. 극대극소를 보라는 건. 그러니까 6을 나눠주고 그럼 x로 묶어서 만들어낸 x-a가 그래서 0이 되므로 그래서 3번 여기 x가 그래서 0 아니면 a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너네는 결정하셔야 돼요. 얘 케이스는 하나야 아니면 여러 개야? 이게 2개야. 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3점으로 분류받는 이유는 여기서 케이스 1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케이스 1,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두 번째로 잡아주는 여기 케이스 2가 생기게 되는데 얘네들의 차이점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거야. 케이스가 구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구분이 되어버리는 그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실정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자면 어떤 거를 좀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은요. 그 케이스대로 풀어야지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두 가지를 통해서 답이 되는 경우만 찾아준 다음에 그 답이 되는 경우를 이용해서 정답 도출하셔야 돼요. 그래야 답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이용해서 답을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케이스 1. 결국 첫 번째 뭐야? 이 A는 실수거든. 그러니까 A가 0보다 커도 돼요? 아니면 작아도 돼요? 커도 되고 작아도 돼. 첫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X축과 만나고 있는 교점이 생겼고 여기 있는 요 작은 게 그래서 A, 여기 있는 큰 게 0이란 소리야. 됐죠? 그럼 여기서 극소값 어디서 가져요? A에서 가져요? 0에서 가져요? 극소값은 얘네 둘 중에 어디서 가져요? 극소는? A에서 가져요? 극소의 정의를 생각하세요. 극소는 떨어졌다 올라가는 점이 아니면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점이야? 떨어졌다 올라가야 되겠지. 그럼 감소했다 증가해야 되면 증가했다 감소해야 돼. 그래, 그럼 감소했다 증가한다. 이거 도함수예요. 그럼 도함수 측면에서 감소한다는 건 마이너스에 있어야 돼? 플러스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A야? 그게 0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가 음수 영역이고 여기가 양수 영역이다. 도함수에서는요. 알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극소값은 0에서 가져요. 그러니까 따라서 극소값 F 제로 구하면은 저기 있는 함수값 구하면 5A밖에 안 남지. 근데 그 5A가 A냐고? 일 수는 있죠. 이렇게 될 수는 있어. A가 얼마일 때?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A가 얼마면 돼? 0이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면 되거든. 다시 한번 이 조건은 만족해? 만족은 안 해? 만족은 안 해요. 0보다 작은 쪽에서만 찾으라는데. 그치? 그러니까 A가 0일 때만 극소값 만들어지게 되는데 0보다 작은 것만 원한다니까 얘는 답이 안 되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케이스가 폐기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성립이 안 됨.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보다 어떨 수도 있냐면 A가 0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엥? 그럼 이상하잖아요. 맞아, 이상해. 왜? 지금 얘네 둘만 보면은 나 A가 얼마인 경우는 아예 빼고 있어. A는 이미 그는 맞아요. 근데 얘가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잖아. 그럼 나 무조건 몇인 경우는 현재 제외하고 있니? 0이 되는 경우는 버렸지. 왜 버렸게? 0인 경우를 버린 이유를 알고는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 번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사실 케이스 3이 있는데 난 여기 있는 케이스 3, A가 얼마인 것도 원래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냐면 A가 0이 되는 것도 원래는 가지고 있고 얘도 같이 판단해야 되는 건 맞거든? 근데 내가 이건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니까? 왜? 그럼 이거는 중근을 갖기 때문이거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근은 극대극소를 갖게 못하잖아요. 왜? 증가했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는데 이게 무슨 극점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면 바로 알아. 폐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0인 경우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0인 경우는 무시하고 그럼 여기 가서만 보면 되는 거야. 이것만 보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만 보면 돼. 그럼 얘만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이렇게 쭉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얘 X축이 생겼고 이번엔
0이 여기 있는 거고 a가 여기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극소값은 당연히 0에서 가져야 아니면 a에서 가져요. 지금은 극소값은 여기서 갖겠지. 맞아, a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극소를 가질 거니까 그래서 나는 따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극소값 구한다는 건 FA를 찾으란 소리야. 그럼 FA를 찾으란 소리는 저기 있는 저 X에 싹 다 A 집어넣으란 소리니까 그래서 난 여기 있는 2A 세제곱에서 나는 3A 세제곱을 빼고 거기에 나는 몇 A를 더해주란 소리냐면 5A를 더하란 소리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 정리하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는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5A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극소값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냐면 A가 되면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럼 넘어가게 되면 답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 세제곱 마이너스 4A가 그래서 0이 되므로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제 A로 묶어준 그러니까 나는 A 제곱 마이너스 4 다시 그러면 A에 A 더하기 2랑 A 빼기 2 이렇게 곱해준 게 그래서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A값 3개를 도출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따라서 A값은 3개 나왔다. 그래서 A값은 0과 마이너스 2랑 2가 나오게 되는데 답은 하나밖에 안 되지. 왜? 우리 케이스 2번 자체는 A가 0보다 어떨 때만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때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럼 셋 중에 하나밖에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얼마야? 그래, 그래서 A는 2.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조건을 다 부합하는 답인 거잖아. 그럼 얘가 답인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끝났네. 왜? 2일 때가 극소값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극대극소가 다 완성이 된 거야. 그럼 극대값 x가 얼마일 때 가지면 돼요? 극대값은요? 그래, 여기가 극대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극대도 여기 0일 때가 드러나게 되니까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 fx의 극대값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fx의 극대값은 결국 우리는 결국 f 얼마 찾아주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f 그래서 x 대신에 얼마일 때 찾아주면 되냐면 0일 때 찾아주면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f0 찾으면 되고 그럼 f0 찾으니까 5a밖에 안 나오지. 그 5a가 결국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극대값이지. 근데 a가 얼마라는 거 이미 아니까 a가 2라는 건 이미 아니까 집어넣으면 되지. 그게 정답 10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10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Nope.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10분까지 쉬었다가 10분에 이제 들어갑시다. 어디를? 4점짜리들을. 4점짜리 7개 집중적으로 탐구하러 가봅시다. 알겠죠? 쉬었다 갈게요.